5년 전 가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채은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어디죠? 채은의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이라고요? 그럼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영구적인 기억상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민호 32살의 잘생긴 남성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니 다행이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채은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여기 계신 거죠?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채은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침대 위로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병실의 침묵을 깼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위자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혼 서류요? 우리가 결혼했었나요? 제 남편인가요? 채은은 서류를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단어가 마음 깊은 곳을 찔렀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채은은 혼자 남겨진 채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채은과 김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혼 날짜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우리가 3년 동안 부부였다고. 채은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대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박 여사가 비서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55살의 품격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여자가 기억을 잃어서요.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비서는 한수정 30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수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나중에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의사가 확실히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각해서 영구적인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박 여사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증거도 모두 없앴습니다. 그 여자가 민우와 결혼했다는 흔적들, 우리 집에 살았던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제거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제가 이런 일에 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말아요. 수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채은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채은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호가 남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채은. 하지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채은은 신분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에 살았는지 아세요? 가족이나 친구는 없나요? 채은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간호사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신원을 확인해 준 사람은 남편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거리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 같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채은은 길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걸까? 왜 모든 게 낯설지? 채은은 주소지로 기록된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채은을 모른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살았던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가 제 주소로 되어 있는데. 채은은 완전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갈 곳도 모른 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채은은 결국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채은은 기차역 매표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채은은 작은 원룸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업 감각이었습니다. 채은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친절하게 그녀를 받아주었고 채은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은이 일하는 카페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 손님이 갑자기 늘었어. 채은 씨가 온 다음부터 말이야. 카페 사장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채은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채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강호 35살의 사업가였습니다. 강호는 채은의 특별함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채은입니다. 지금도 일은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을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과 센스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채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어서 과거를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직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강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당신은 분명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강호는 채은에게 작은 화장품 매장을 맡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채은은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놀랍게도 채은은 타고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매장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채은의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채은 자신도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채은은 강호와 함께 더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뉴라이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컨셉은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겁니다. 채은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직원들도 그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2년째가 되자 뉴라이프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은의 스토리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성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억상실증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 새로운 시작의 아이콘 한채은 대표. 언론들이 채은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뉴라이프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채은은 이제 성공한 CEO였고 많은 언론들이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채은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기자들이 물으면 채은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잃으신 게 오히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채은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떤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것이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호 씨, 혹시 제 과거를 찾아야 할까요? 가끔 꿈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채은이 강호에게 물으면 강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찾아보세요. 하지만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당신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이 행복한데 굳이 과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채은은 회사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채은은 급하게 우산을 펼치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쿵. 머리를 부딪힌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번개처럼 채은의 내리를 스쳤습니다. 머리가. 채은은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함께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민호,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책 보고 계셨나요?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채은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잠깐만 보고 있었어요. 쓰시려면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경영학 전공이세요?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채은이 알던 그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그들의 연애 시절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채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민호는 채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채은은 민호의 따뜻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떠오른 것은 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채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 출신과 결혼하다니. 우리 가문의 수치야. 박 여사는 처음부터 채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은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로 떠오른 것은 결혼 후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채은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신분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라고. 다섯 번째로 떠오른 것은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로 일하던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민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잖아. 수정 언니? 그 여자는 바로 채은의 친언니 한수정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 사정 때문에 함께 살지 못했지만
채은이 어릴 때부터 가장 믿고 의지했던 건 단 하나뿐인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고 나중에 비서로 일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채은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냈습니다. 민우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회사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민우와 수정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 씨, 이건 뭐죠?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채은 씨, 이건 설명할 수 있어. 민우는 당황했지만 수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채은아, 사실 나와 민우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 언니,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순간의 배신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채은은 그 충격으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 길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기억났어. 모든 게. 채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평온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도 언니도 모두 저를 배신했어요. 채은은 집으로 돌아와 강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호는 채은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당신을 그렇게 배신하다니. 특히 친언니라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채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삶을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복수인가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잊고 사는 것인가요? 강호의 말에 채은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 네, 이미 결심했어요. 3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힘도 용기도 있습니다. 채은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충분한 자금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강호 씨, 저를 도와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채은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지난 3년간 민우와 박 여사 그리고 수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너무 치밀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민우와 수정은 채은이 사라진 직후부터 공공연하게 연인 관계를 유지했고 1년 전에는 약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1년 전에 약혼이라고요? 그럼 저를 버린 지 2년 만에.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박 여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채은을 제거하고 수정을 며느리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채은의 사고조차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은은 탐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치밀했군요. 사고 전날 밤 박 여사가 저를 회사로 불러낸 것도 네,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민우와 수정의 모습을 보게 만든 것도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경쟁사 만들기였습니다. 채은은 뉴라이프를 확장해서 대형 그룹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채은은 자신의 스토리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의 숨겨진 과거. 기억 상실에서 일어선 기적의 스토리.
언론들은 채은의 스토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채은은 대형그룹 본사에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채은은 당당하게 대형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에 나약했던 채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프 대표 한채은입니다. 회장님과 전무님을 뵙고 싶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해 유명해진 뉴라이프 대표라지만 얼굴도 모르고 예약도 없이 나타난 외부 인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없으시면 먼저 약속을 잡으셔야 제가 한채은이라고 전해주세요.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뉴라이프 대표 한채은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채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직원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채은이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민호 그리고 수정이었습니다. 채은 씨? 정말 당신이에요? 민호는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채은을 바라봤습니다. 3년 사이에 채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수줍고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당당하고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채은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어떻게 저를 속이고 버리고 제거하려 했는지. 채은은 의자에 앉으며 세 사람을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은아, 나는 지금은 한채은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을 끼얹을 자리가 아니니까요. 채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인사차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뉴라이프가 대형 그룹과 같은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사가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보시죠. 채은 씨, 그게 무슨?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민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채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한채은 대표입니다. 다시는 반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채은은 일어서며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은아, 정말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비즈니스 자리니까요. 채은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세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채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채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뉴라이프의 성장과 채은의 스토리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대형그룹 전무 김민우의 아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폭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자 병원에서 이혼을 강요했고 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바로 제 친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능가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사고까지 이용해서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대표님, 그렇다면 복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민우와 박 여사는 연일 기자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며칠 후 채은은 수정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자매는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궁금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았잖아. 채은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속았어. 정말로.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처음에 나에게 접근했을 때는 너를 도우라고 했어. 너를 보호하고 민우와의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 뭐라고? 나를 도우라고? 채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 박 여사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박 여사는 점점 다른 이야기를 했어. 너희 결혼이 민우에게 독이 된다고, 민우가 불행해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수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정에게 채은이 민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은이 오직 돈과 지위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박 여사는 너가 죽었다고 했어. 뭐라고? 죽었다고? 채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가 사고로 죽었고 민우가 너무 슬퍼한다고. 그래서 내가 민우를 위로해 달라고 부탁했어. 너를 사랑했던 민우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나는 정말 몰랐어. 너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기억만 잃었다는 걸. 박 여사가 증거까지 조작해서 보여줬어. 수정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채은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니잖아. 확인이라도 해봤어야지. 내가 정말 죽었는지. 채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언니도 박 여사에게 이용당한 거구나. 우리 둘 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아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조작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를 그렇게. 민우는 박 여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박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으셨어요. 민우는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채은의 폭로 이후 대형그룹은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기와 강요,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뉴라이프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채은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고 뉴라이프의 제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채은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겨내셨어요? 직원들이 물으면 채은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채은은 강호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신 것? 강호가 물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사실 채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도우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가정폭력, 이혼사기, 직장 내 괴롭힘.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채은은 약속대로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이혼, 사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법적 지원과 경제적 도움 그리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조작과 사기, 증거인멸이 모두 밝혀졌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수정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채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채은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채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우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은 깊은 반성을 하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은아, 언니가 너무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 너를 다시 만날 자격도 없지만 언니도 새롭게 시작해. 과거에 매여 살 필요 없어. 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채은은 언니를 용서했습니다. 증오보다는 용서가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채은은 강호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뉴라이프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했습니다. 채은의 철학인 새로운 시작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채은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회공헌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저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채은은 강연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채은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3년 후 채은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채은을 꼭 닮아 총명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딸이 물으면 채은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야. 채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독자들은 채은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복수의 여왕이 아니라 희망의 여왕이었네요. 어느 봄날 채은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기억을 되찾았던 그 비 오는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채은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복수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강호가 다가와 채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 주셔서.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채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배신과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아닌 용서가, 증오가 아닌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한채은,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